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반 개강인데, 이번 3차가 이제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문제풀이반이 좀 섞였습니다. 섞여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풀이 했던 스텝 3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하고 실전 동영 모의고사. 그 스텝 4 단계가 이제 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문제풀이는 좀 문제 풀 게 좀 다양합니다. 첫 번째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동영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빡빡하긴 한데 혹시 그 문자로 기출 문제 진도 어떻게 나가는지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럼 제가 오늘은 실러버스를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진도별 언제까지 나가는지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적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실전 동영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를 줄 겁니다. 그때 현장에서 줄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기출 문제 간단하게 보자면 기출 문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73페이지까지입니다. 고대 정치까지 할 거예요. 양이 좀 빡빡합니다. 빡빡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거는 128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고려의 정치까지 끝낼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고대 정치까지 진도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 정치 128쪽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 거기까지 예습을 해오면 되겠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실러버스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예습을 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2시간은 기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다 보면 이제 이것만으로도 4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출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뭐니? 답이 보이죠? 안 그렇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딱 변함이 없잖아. 딱 보는 순간 답이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 우리가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볼 때 좀 힘든 내용들,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뒤에 해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 우리 문제풀이반 정도까지 온 친구들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내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합격선까지 간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심화 수업 정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좀 거쳐왔기 때문에 웬만큼의 문제들은 전부 다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해설도 아주 꼼꼼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 문제집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선택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답이 아닌가, 왜 답인가. 그럼 그것 말고 또 알아둬야 할 게 뭐가 있는지 문제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실하게 본다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 그 중에서 좀 어렵고 해설해봐도 모르겠다 그런 내용들 직접 이제 제가 설명 다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꼭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사료는 여러분들을 이제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료는 이렇게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 제가 설명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위주로 진도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이라서 이제 한량이 많긴 하지만 그 문제 풀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 문제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이 바로 한국사의 바른 이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한번 검토해보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중에서 또 1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 보고요. 자, 1번만 보게 되면 2번에서 1번입니다. 한국사 올바른 이해에 대한 부분이죠. 한국사 올바른 이해라는 것은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이제 우리 한국사의 특성을 이해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번과 같은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것은 분권적인 봉건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 분권적인 봉건제도가 없다는 것은 세계사의 보편성적 원리에 따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 원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중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근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온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양사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 발전 5단계설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방법인데, 중세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제적으로 보다는 농노제가 되고, 그 다음 정치적으로 보다는 봉건제가 되는데, 이러한 봉건제 단계를 거쳐야지만 근대로 넘어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지금 여기 근대 국가의 단계에 맞물러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라고 생각하는 시각이죠. 자, 이런 시각을 이제 뭐라 부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정체성론이에요. 그죠? 조선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 자,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이제 정체되어 있다. 스테이에 머물러 있다. 정체성론이죠. 머물러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러한 정체성론은 대표적인 식민사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의 지배를,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를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무엇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보편성적 원리만 강조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설명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사의식이란 것은 보편성과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해 졌는데, 보편성만으로서 이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죠? 예,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뭐라 해야 한다? 보편성의 원리. 이번 역사 발전 5단계설이라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편성의 원리만 이제 강조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번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도 이제 다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번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쓴배찌르개 등이 사용되었다. 자, 이거 혹시 이제 제가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줄 기회가 있을 건데, 선사시대에 유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적이 나왔을 때는 유적 가지고 이제 시기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유물 가지고 시기 판단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여기는 안 나오겠지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떠한 유적지에서 뭐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유적지가 전기에 해당되는지, 중기에 해당되는지, 후기에 해당되는지를 공부하지 말고, 그게 나온 유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전기, 중기, 후기 다 걸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유물을 제시했을 때 유물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의 유물이 되죠? 전기 구석기 유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쓴배찌르개는 예, 후기입니다. 예, 그걸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쓴배찌르개 화살표 후기로 넣도록 하십시오. 이게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 나왔는데, 뭐, 그건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쓴배찌르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어느 시기다? 쇠기를 이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쓴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쇠기를 이용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기 유물이다. 이건 꼭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유적지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최초의 발굴입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 발굴은 종성 동광진인데, 그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일제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 이후입니다. 자, 해방 이후 답은 2번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어디? 공주, 석장리. 그 다음 북한에서 어디? 웅기굴포리. 이 두 개 좀 기억해 놓도록 하고, 이거는 전부 다 60년대입니다. 공주, 석장리 64년 적어 놓도록 하십시오. 뭐 연도를 위열한 이야기가 아니라 60년대라는 거 좀 기억해 줘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웅기굴포리 60년. 아주 60년대부터 얘가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남북한이. 그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 사회생활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죠. 자, 이건 좀 보도록 합시다. 1번. 지상가옥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청동제 농기구. 자, 청동기가 농기구로 사용된 적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이거 함정이니까 구분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2번입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였으며 벼농사를 지었다. 자, 신석기 시대 후기라는 것은 후기의 동그라미처럼 들어갑시오.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시작되는데 신석기에 언제 시작됐다? 후기에 시작됩니다. 후기. 전기가 아니라 후기입니다. 꼭 좀 기억해 놓더라고. 자, 그래서 가축이라든가 농사는 맞는데 벼농사는 아니죠. 자, 벼농사 화살표. 벼농사는 청동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시작됐다면 밭농사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로 발전된다고 오는데 신석기 시작됐던 것은 밭농사입니다. 조피수수.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는 어디로 가져야 된다? 청동기로 가져야 됩니다. 구분 짓도록 하십시오. 3번. 필살무늬 토기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농사에서는, 자, 필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신석기가 되겠죠. 농사에서는 반달, 돌칼, 전쟁에서는 세형 동검을 사용했다. 자, 이거는 이제 동검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줘야 되는데, 반달, 돌칼은 화살표 어디로 가져야 된다? 청동기로 가져야 되고요. 세형 동검은 어디로 가져야 됩니까? 철기로 가져야 됩니다. 다 쪼개지죠, 시기가. 4번. 연천 전공리 구석기인들은 외날 집게, 주먹도끼 등을 이용하여 식량을 구했다. 연천 전공리가 그러면 찢게 놓고 주먹도끼 놓으니까 전기 구석기 유적인가 이렇게 문제 풀지 말라고 했지, 그지? 아까 이야기했지, 그지?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풀지 말고 뭘 보여줘야겠니? 왜날 찢게야 주먹도끼 나와. 그럼 언제가 된다? 전기 구석기라고 좀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주먹도끼는 아슐리한 게 주먹도끼를 말합니다. 그것 좀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화살표. 아슐리한 게 주먹도끼. 양면 핵석기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하여튼 여기 연천 전공리에 나왔던 주먹도끼는 그냥 주먹도끼가 아니라 아슐라한 게 주먹도끼라는 거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식량을 구하고 무리 지어 살았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뭡니까? 사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무리 지어 살았다. 이동사회, 무리사회, 이동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석기에 대한 설명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 보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자, 1번. 자, 1번에 보면 구석기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 조각인 격지를 사용했다. 자, 격지 화살표 해놓고 대표적인 격지가 바로 이제 뭐가 있을까요? 끌개와 밀개 있습니다. 요 두 개 좀 기억해 놓더라고. 격지라는 것은 떨어져 나온 조그만 돌,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봐봐요. 격지만 놓겠잖아, 그지? 그래서 격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뭐니?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이라 하겠죠. 그죠? 뭡니까? 그냥 단순히 찍어가지고, 깨가지고 나왔던 격지를 이용하게 되면 중기로 가는 거고, 여기 플러스. 격지가 나오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쐐기가 나와요. 자, 쐐기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져야 한다? 후기로 가져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다시. 단순히 격지라는 말만 나오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기 구석기도 가능하고 후기 구석기도 가능하거든. 근데 격지에 플러스 뭐까지 나오게 된다? 쐐기까지 나온다. 이 쐐기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도구로 얘기합니다. 봐봐. 몸돌이 있으면 몸돌을 그냥 깨서 격지가 나오는 그걸 이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몸돌에서 내가 무슨 도구로 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니?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니? 몸돌에 쳐가지고 깨어내가지고, 알겠지? 그건 단순하게 이제 떨어놓은 돌을 가지고 이런 이제 끌개나 밀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중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격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 요런 부분 봐봐. 요런 부분 뭐 할까요? 여기 나무를 대고, 여기 이제 잔뿌리 같은 거 막 옮겨가지고, 이제 많이 묶어가지고 뭘로 썼을까? 창으로 썼겠지, 그지? 자, 이게 바로 이제 뭐죠? 쓴배찌르기야. 쓴배찌르기, 요 부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요 부분은 중기구석기처럼 단순하게 몸돌이 찍어내가지고 이런 정교한 부분을 넣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뭐 있다? 쐐기라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지? 쐐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가져야 된다? 네, 후기로 가져야 된다. 구분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1번은 이제 중기 구석기를 설명하는 부분이 맞아요. 자, 2번입니다. 자, 이거는 알 거니까 양양이 이제 바닷가라는 거 알겠죠? 강원도 양양. 예,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뭐 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자, 토기. 자, 토기는 제가 지금 설명 안 해줘도 알 건데, 그게 보니까, 더티 토기하고 검은 간토기가 나와요. 자, 더티 토기하고 검은 간토기가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져야 됩니까? 철기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기억해 놓더라고.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의 토기 구분은 이제 다 아니까 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신석기는 뭐가 있죠? 간단히 보자면, 이름 인문이 토기. 자, 이게 순서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게 이름 인문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게 눌러 찍기 문토기. 그 다음에 덧문이 토기. 그 다음에 이름 인문이 토기. 요 세 개는 전기 구석기. 전기 신석기. 그 다음에 후기 신석기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져간다? 뭐로 가져간다? 필사의 문이토기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구분하는 시력은 별로 없다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이름 인문입니다. 이름 인문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눌러 찍기 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덧문이 나오는데, 외우기 편하게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눌러 찍어서 무늬를 덧붙인 이런 토기가 필사의 문이토기 이렇게 보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필사의 문이토기는 항상 뒤로 간다. 제일 뒤에 놓은 거고, 대표적인 토기는 이제 뭐로 봅니까? 필사의 문이토기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청동기 토기는 뭐가 있죠? 미스 홍당무다, 그지? 미송리시 토기, 홍, 붉은 간토기, 무문토기, 민문이토기가 되는 거죠. 자, 요 세 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민문이토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덧띠색이 문이토기였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체크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신석기 말기하고 청동기 초기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두 시기에 이제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토기는 뭐가 있다? 덧띠색이 문이토기. 요거 있다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철기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제 뭡니까? 검은 간토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덧띠토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죠? 요 두 개만 구분 잘해주면 됩니다. 다 알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갑니다. 덧띠색인 문이토기까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발문만 보도록 할게요. 자, 발문만, 내용은 이제 선택지는 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발문만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자, 이것도 기억해줘야 한다. 1만 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 언제를 이야기할까? 네, 구석기에서 이제 중석기로 넘어오는 시기한다. 그지? 자, 친구들 봐봐. 구석기 시기가 언제까지죠? 1만 년 전까지예요. 자, 1만 년 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1만 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로 넘어온다? 그렇죠.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만 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8,000년까지. 까지가 이제 중석기가 되고, 신석기는 어디로 넘어가니? 신석기는 기원전 8,000년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 그지? 무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봐봐, 기원전 1만 년 전까지는 이때 이제 비림 빙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가까운 빙기가 비림 빙기가 있는데, 빙하기가 이제 그 시기에 있었거든요. 빙기를 기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빙기가 있었던 그 시기가 구석기로 보고, 빙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온다? 중석기로 넘어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기후 조건이 어떻게 되니? 빙기가 끝나서, 그럼 기후가 따뜻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럼 발문을 보도록 합시다. 봐.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빙하가 물러가면서, 비림 빙기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새로운 환경. 자, 그러면 빙기가 끝나서, 그럼 기후가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따뜻해진다. 기온이 높아진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살표. 기온이 높아진다. 요거 적으로 돌아가십시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니? 중석기 이후부터 기온이 높아진다. 그래서 뭐가 가능해진다? 농경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조성된 직후 새로운 환경이 바로 기후 조건이 좋아지는 환경이 변화된 이유. 한반도의 삶도 바뀐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는가? 중석기로 넘어가나요? 중석기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봐봐.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중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시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계사에서 있어요, 이게. 세계사에서 분명히 중석기와 신석기 구분한 시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사에서는 중석기와 신석기,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중석기와 신석기로 구분한 시력은 없습니다. 유적지를 따로 구분 짓는 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교수들 사이에. 그 말은 중석기 단독 문제를 절대 못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면 이건 이상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중석기 단독 문제를 못 낸다는 것은 중석기를 어디 넣어서 풀어도 괜찮다? 그렇지. 요 두 시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구석기와 가장 구분 짓는 시기는 빙기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우리도 지금 후빙기야. 어찌 보면 기후 조건을 보자면 구석기 1만 년 전 이후 지금까지 예, 기후 조건은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이거 후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빙기. 해수면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질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그래서 한 몇만 년 뒤에 또 빙하기가 올 것이다. 여담인데 그 빙하기는 이제, 빙하기 오게 되면 뭡니까? 남극이 이제, 남과 북극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남극이 이제 뭡니까? 얼음이죠. 근데 한 몇만 년 뒤에는 이제 뭐다? 남극이 대륙이 되고요. 어디가 얼음이 될까? 네, 유럽입니다. 유럽이 그때는 남극처럼 빙하로 덮여버릴 거예요. 분명히 시대가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기후학자들은. 하여튼, 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제 기후 조건이 이제 달라졌다. 요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중석기, 저는 중석기 문제 아닙니까? 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신석기로 봐야 됩니다. 중석기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중석기, 신석기 같이 본다면 예, 신석기 문제를 풀어라. 밑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석기는 물어보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용어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만. 방추차 나오죠. 방추차 화살표. 2번에, 동그라미 2번 방추차 나오잖아요. 어제 화살표. 이게 가락바퀴를 얘기합니다. 가락바퀴. 이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추차는 예전에 이제 그 나이 좀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잘 쓰시던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뭐로 낸다? 예, 가락바퀴로 낼 겁니다. 그 요것만 좀 구분해 주면 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구석기 후기 아슈리안기 주목특기. 자, 연천 종군이 모른다 하더라도 아슈리안기 주목특기 나와. 그러면 어느 시기의 유적입니까? 전기로 가져가겠죠. 후기가 아니라 전기가 됩니다. 2번, 빗살 무늬토기보다 앞서 덤 무늬토기, 이름 미 무늬토기 등을 사용했다. 맞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시기로 보자면 이건 뭐다? 전기 신석기, 후기 신석기 이렇게 구분해줘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갑니다. 자, 3번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남성 조각품이 아니라 여성 조각품입니다. 비너스상 농포동 유적에서 나온 것이죠. 가부장 사회로 진입한 것은 청동기 2로 가져야 됩니다. 4번은 어렵지 않은 것이라 보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8번은 보면 이제 자, 흑요석인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흑요석이라는 부분 나오죠. 자, 흑요석. 자, 흑요석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있잖아요. 유물에서 이제 흑요석이 나오게 되면 구석기하고 신석기로 다 봐줘야 됩니다. 다 나와요, 유적지에서.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양구에 상무령리 유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흑요석이 나왔고요. 신석기 유적에서 흑요석이 나온 것은 어디냐면 부산 동삼동.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양양. 요 두 군데서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의미가 좀 다르겠죠, 이게. 양구 상무령리 같은 경우는 좀 내륙적이거든요. 내륙적인데, 여기서 흑요석이 나왔다? 뭘 의미했을까? 그럼 강원도 쪽에, 자, 흑요석부터 설명해줘. 흑요석이 뭐냐면 이게 화산암입니다. 화산암. 흑요석이 이제 유리질의 암석인데 이게 사냥도구로 굉장히 좋아요. 유리질처럼 있잖아요. 뭐 베어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타격을 가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는데, 암석이 되는데 이게 화산암입니다. 즉, 흑요석이 나왔다는 것은 화산암 지대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이제 화산 지역이 가능한 곳은 어디가 있죠? 저 백두산 있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저 한라산 쪽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자고.
강원도 양구 상무령리에서 나왔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는 화산지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흑요석이 나왔다는 거지. 그지? 그럼 뭘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구석기인들의 이동사회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렇지. 저기는 뭐야? 백두산 지역까지 이동해서 갔다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게 그 얻어왔겠지. 이동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신석기지. 신석기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면서 정착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 동삼동하고 강원도 양양에서 흑요석이 나왔단 말이야. 부산 동삼동 어디죠? 영도. 영도에서 흑요석이 나왔지. 그럼 여기 예전에 화산 폭발이 있었나? 부산에서 화산 폭발하는 산이 어디 있나? 장산? 백양산? 금정산? 아니죠. 화산 폭발 없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렇지, 일본에서 가져온 거지. 일본은 화산지대잖아, 그지? 일본과 뭐 했다는 거지, 그는? 그렇지, 교류한 겁니다, 교류. 강원도 양양도 마찬가지죠. 자, 강원도 양양에서 나왔습니다. 강원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양양 화산 폭발 없지? 그럼 어느 지역과의 교류? 그렇죠. 백두산 지역과의 교류를 이야기하죠. 이건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교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두 개 다 나왔지만 이제 의미는 다르다. 요거 좀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에 보면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서 신석기 시대니까 원거리 교류라든가 교육이 있었으면 알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자, 나머지 어려움 없을 거 11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가게 되면 그 밑에 선택지에서 여러 유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고분군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고령지산동 고분군이 나오는데 유적이 나오죠. 이건 대가야 겁니다.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저 옆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고분군이 나온 김에 가야와 관련된 가야의 고분군. 그럼 3개 정도만 좀 4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금강가야입니다. 금강가야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부산 복천동 고분군.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 요 2개. 그 다음에, 아라가야라고 있는데 아라가야는 요거 하나만 경남 함안에 가게 되면 마리산이라고 있어요. 마리산 고분군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봤듯이 이제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겁니다.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 요렇게 요것만 좀 구분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1번에는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은 어디 겁니까? 가야 시대의 고분군이죠. 그래서 신석기 유적지가 아닌 겁니다. 예, 놓은 김에 하나 좀 다 적어 놓고 가야의 고분군은 요 4개 정도는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봐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다른 지방직이나 국가직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봐봐. 시대를 물어보고 있죠. 충북 청주 산성동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통영 연대도 유적이 되고요. 웅진 소야도 유적이 되고 양양 오산이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적을 보는 순간에 뭐야? 이거 다 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 유물을 봐라. 그지? 가락바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 그지? 그 유물을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 요거를 좀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게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러 갔는데, 유적이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지? 당황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되지. 그지? 유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물이 더 중요한 거니까. 유물을 포인트로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17번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것도 내가 이제 다른 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까 생각되고 3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만. 신석기 시대의 주거 생활 유적지로서는 서울 암사동, 봉산 집탐리, 온천 궁산리, 양양 직영리 등이 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게 보면 유적지 4개가 나오죠. 4개 전부 다 알면 좋단 말이야. 알면 좋은데 만약에 하나 모른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온천 궁산리 같은 경우는 알아 몰라요? 모르죠. 어제 평양에서 나온 유적지인데 신석기시의 유적지거든요. 근데 모른단 말이야. 당황하지 말란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나와 있는 뭐 어떤 기본서에 나와 있는 유적지보다 더 많습니다.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유적지는. 그지? 근데 그거 다 공부해가지고 문제 풀 거라는 생각 하지 말란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유적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평가하는 문제는 거의 안 놉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대신 아까 말했듯이 유물을 가지고 보고 만약에 유물이 안 논다 라고 하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 온천 궁산리를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니? 이거 가려버리면 돼. 그지? 아는 거대로 문제 풉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모르는 게 유적지가 두세 개 같이 나와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선택을 하지 말고요. 그 3번을 아예 비워버리고 나머지 선택지를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완벽하게 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유적지를 한번 전부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수험생활 한 1년 더 늘어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와 철기로 넘어갑니다. 자, 2번만 일단 봅니다. 2번에 보게 되면 간돌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꼭 잡아놓도록 합니다. 간돌검. 자, 우리가 청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청동기. 자, 청동기 시대에 가게 되면 청동기가 뭐를 썼을까? 첫 번째 이제 무기라든가 이런 거 쓰이지 않았을까?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뭐죠? 비파형 동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장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거친 무늬 거울이 나오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공부를 해놓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농기구로서는 청기가 쓰인 적이 있다, 없다? 그렇지, 사용하지 않았다, 청동기는.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 중요한 포인트로 잡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무기인데 청동기 이후부터는 이제 전쟁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무기를 전부 다 이제 청동검을 두고 나왔을까? 그 정도로 청동기가 생산력이 좋았을까? 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비파형 동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비파형 동검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자 사이에 논란이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건 이제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재기다, 재사용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상징적인 의미. 그럼 실제 전투에서는 뭐가 쓰였을 것이다? 돌이 많이 쓰였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간돌검입니다. 간돌검. 다음 간도살촉이에요. 제가 이제 기본 수업 시간에 이거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심화 수업 시간에 제 책에 들어있는 사진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죠. 그죠? 제 책에 보면 이제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 해가지고 간돌검하고 간돌살촉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자, 뭡니까? 검과 화살촉이 뭐로 쓰였다? 돌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전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청동검을 들고 나오지는 못했다. 청동의 생산력이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보다 이런 간돌검이라든가 간돌살촉이 많이 사용됐다. 이거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장은 청동기 시대 생활상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목소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 자, 5번 그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유물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뭐죠? 네, 비파형 동검입니다. 사진을 좀 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경찰도 올해부터 해가지고 문제용이 조금 바뀔 겁니다. 올해 나왔던 이제 그 문제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1차, 2차 전부 다 안 나왔죠. 예전에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이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다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두 고르시오 문제 유형이 다른 유형으로 바뀔 것인데 어떻게 바뀔 것이다? 사료와 사진 활용이 나올 것이다. 사진은 경찰은 이제 잘 안 냅니다. 지도도 그렇고 잘 안 내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형이 바뀌면서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유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그래서 일단 사진도 이제 좀 보고 가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손잡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중간에 목 부분 쑥 들어갔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반달 돌칼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진도를 좀 빨리 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사진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역 리얼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란 것은 기원전 87세기 무렵. 자, 이게 밑에 보자면 이제 변형사 아닌 보리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이 기원전 87세기 정도라면 언제가 될까요? 기원전 800년 정도가 되지, 그지? 그럼 언제가 됩니까? 청동기 중에서, 자, 아까 우리 신석기는 청동기는 안 했는데, 청동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기원전 이제 한 2000년까지 올라오거든요. 2000년까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2000년부터 해가지고 기원전 500년까지. 500년까지가 되고, 철기는 어디로 가죠? 자, 철기는 기원전 500년부터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친구들. 이게 기원전 800년, 700년, 800년이잖아.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청동기로 들어가는데 청동기 말기로 들어가죠. 그지? 자, 청동기 말기쯤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리농사가 본격화됩니까? 변농사가 본격화됩니까? 변농사가 본격화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신석기 시대에는 밭농사, 그러니까 변농사 언제 나왔다? 청동기 시대 나왔다. 청동기 후기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동기 이제 전기에는 주로 이제 밭농사인데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리농사는 언제부터 가능하다? 보리는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요거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보리라든가 콩, 요거는 이제 청동기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작물이 뭐가 나오지 않는다? 조, 피, 수수, 기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고, 보리라든가 콩은 어디로 가져간다? 청동기로 가져야 되는데, 청동기 들어오게 되면서 또 뭐도 등장하게 됩니까? 변호사 등장하죠. 그죠? 그럼 좀 구분해 보자고. 밭농사가 청동기 들어오면서 좀 더 발전돼 가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청동기 후기쯤 가게 되면 이제 뭐도 이제 본격화되었다? 변농사도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7, 8세기 무렵이 되니까 청동기 후기로 가기 때문에 이제 본격화되는 것은 변농사가 본격화된다고 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식량 단계로의 변화는 신석기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검의 순서로 보자면 비파형 동검, 다음에 세형 동검 순서로 나오겠죠. 답은 이제 1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제 그 울주 방구대 암각화가 되는데, 울주 방구대 암각화 박스 안에 들은 내용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국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최근 유적의 보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বার 댐 건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댐 건설 때문에 요즘 이제 보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밑에 보자면 여러분 고래밖에는 생각 안 하는데 고래 말고도 다양한 이제 그림들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바로 울주 방구대 암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고조선으로 갑니다. 자, 고조선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고조선 전체를 정리해줬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 이제 두 개만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얼과 미음입니다. 자, 리얼에 보니까 예의 남녀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해 투항했다. 자, 요게 바로 창해군 설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해군 설치. 자, 화살표 해놓고 창해군 설치 적어 놓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치했던 것이 바로 창해군입니다. 압록강육이 되는데, 창해군이라는 한의 군을 설치해가지고 한나라 직접 한반도 지역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 창해군 설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미음 같은 경우는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 도위 서파를 살했다. 이게 서파 살해 사건입니다. 요 두 개.
자, 요 두 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위만 조선과 한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한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이런 갈등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유가 돼가지고 한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이제 109년에 한번 쳐들어오게 되고, 기원전 108년에 한번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이 두 개는 뭘 얘기한다? 위만조선과 한의 갈등이 되고, 자, 1차 침입 때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죠. 패수전에 승리하지만 이때는 이제 뭐였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패망했던 것은 언제가 된다? 기원전 108년이다. 요 순서, 요렇게 연결해서 같이 좀 기억해 놓도록 합시오. 요 두 개는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도 3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보게 되면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여고동시라 되어 있다는 거죠. 여고동시. 요거 좀 밑줄 놓도록 합시오. 여고동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냐, 그 고조선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냐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삼국유사에는 여고동시라 되어 있어요. 여고동시. 그러니까 이제 그 고왕과 같은 시기다 라고 이야기하죠. 고왕과 같은 시기다. 고왕과 같은 시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고왕이라는 것은 누구라 하면 요왕을 합니다. 요왕. 요왕이 바로 누구냐면 요임금을 이야기해요. 그 중국의 요임금을 이야기하는데, 요임금과 같은 시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요임금이 누구냐면 이제 하은주, 그 중국의 역사 시작을 알리는 그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임금과 같은 시기에 이제 고조선도 이제 건국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시작과 우리의 역사 시작은 같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그럼 요 동시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 임금과 같은 시기에 건국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요 동시가 아니라 요고 동시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거 왜 그랬을까요? 요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고려 3대 이제 정정 있죠. 3대 정정의 이름이 요입니다. 왕요예요, 왕요. 그럼 왕의 이름을 쓸 수 없죠. 그지? 요가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요였기 때문에 왕의 이름은 이제 역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 한자를 빼고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이 겹치잖아. 겹치니까 이제 요와 비슷한 의미, 이게 높을 요자거든요. 비슷한 의미의 뭐다? 높을 고자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동시라서 것을 뭐라 적다? 요고 동시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삼국유사에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언제로 본다? 요고 동시로 본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있잖아요. 이걸 또 굳이 뭡니까? 또 계산합니다.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 계산해가지고 이제 뭐로 잡은 거야? BC 2333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지? 이게 동구 통감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정확한 시기를 또 끄어내요. 서거정이. 하여튼 삼국유사에는 여요동시, 여고동시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조선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원전 2333년 시기를 판단했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뒤에 또 다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들었다 이렇게 되면 뒤에서 참고하더라고. 그래도 모르겠다. 왜냐면 지금 건드리고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조금 까다로운 부분만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게 되면 메일을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메일. 메일이 낫나? 전화번호 안 낫나? 전화번호 안 낫나? 왜 저 메일 보내기 어렵나? 자, 귀찮아서? 전화번호 게임 같은 거 보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적었나?
그래. 자, 5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 자, 이거는 왜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경찰도. 어떻게 놓냐면, 시기 판단하는 문제. 그래서, 봐봐. 가 같은 경우는 위만이 이제 이주해 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고조선이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뭘 물어보는 겁니까, 시기는? 위만 조선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시기 판단만 잘해주면 되고요. 자, 9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9번인데, 9번에 보게 되면, 가가 세운 왕조가 나오죠. 위만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위만이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었다든가, 나라 이름은 그대로 조선이라 했다든가, 그의 정권 내에서는 토착민 출신의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든가, 이것이 바로 이제 뭐죠? 위만 조선이 당군 조선을 계승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지? 자, 이것과 함께 뭐도 좀 기억해 주냐면 1번도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1번을 보자면 상, 장군, 박사, 대신 등의 관직이 분화되어 있었다. 자, 이거는 원래 언제 만들어진 거죠? 당군 조선 때 만들어진 거야. 상, 대부, 장군, 박사. 이런 용어들은 당군 조선 때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계승되고 있다? 위만 조선에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만 조선이 당군 조선에 계승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15번. 15번도 나머지 어려운 거 없을 건데 4번에 보자면 이제 자 1번 봐. 자 15번 1번 보도록 하십시오. 삼국사기에 따르면 요임금 때 건국되었다. 요임금 때 건국됐던 건 맞다, 그지?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했던 책이 어디였죠?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는데 뭐 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선택지 4번에 보도록 하십시오. 관자란 책이 나오잖아요, 그지? 이 관자란 책은 우리나라 책이 아닙니다. 중국식 사료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옆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하십시오. 중국 측 중국의 사료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료에서도 우리 고조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놓더라고. 자, 대표적인 게 사기,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위락이랑 위나라의 이제 그 역사책인데 위락이라는 책이 있고요. 방금 우리가 봤던 이제 책이 뭐가 있죠? 방금 관자라 나왔죠, 그죠? 관자란 책도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그다음 산해경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고조선 이야기가 나와요. 네 권 정도는 이제 고조선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중국 측 사료가 됩니다. 예, 관자는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 중국 거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보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미리 이야기하고 갈게. 우리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언제까지니? 원래 우리가 수업 시간 언제까지죠? 4시간이죠. 1시까지지, 그지? 1시까지인데 좀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또 모의고사 여러분들 푸는 시간이 제가 좀 15분 정도 줄 거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업 시간이 이제 1시까지인데 한 2시까지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십시오. 그냥 마음 편히 미리 이야기하고 합니다. 선생님 왜 저는 1시가 끝나는 줄 알고 약속 다 잡아놨는데요 왜 안 끝내줍니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야기하고 합니다. 우리 수업은 1시까지인데 원래는 1시까지인데 문제 풀다 보면 좀 길어져가 2시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한 12시쯤 내가 배고프면 알아서 좀 챙겨 먹어라. 칼로리 같은 거 보충 좀 하고 2시까지 견뎌야 되니까 1시 끝나고 밥 먹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한 2시까지라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좀 페이스를 조절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더라도 2시에 끝난다고 하세요. 그냥 이제 그러면 이제 2시 다음에 이후에 약속 잡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어차피 맞다, 어차피 남아있죠. 행복한 교실, 그렇죠? 모르나? 알지? 그럼 대답 좀 해주라, 이 친구들아. 그치? 남아있지, 어차피. 그렇지. 뭐 내가 좀 더 해도 상관없네. 그치? 미안할 필요 없네. 어차피 다 남아있는 거네. 그래. 여유있게 하자, 그러면.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이 나오죠. 여기서 제시문에서 두 번째 문장이 있죠. 호랑이를 신으로 섬겼다. 이거 꼭 좀 체크해 놓도록 하십시오. 호랑이를 신으로 섬겼다. 화살표. 범토템입니다. 범토템. 호랑이를 우리는 범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범토템입니다. 이거 동해입니다. 동해. 그 하나 좀 기억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특징이 되는데, 가에 보면 옷은 흰 옷이다. 자, 흰 옷을 잘 입었다. 이거 하나. 자, 두 번째. 그 하나만 일단은 흰 옷을 잘 입었다 밖에 안 나오네. 흰 옷을 잘 입었다. 이거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더 적으면 더 플러스. 은력을 사용했다. 은력. 자, 은력이라는 말은 이제 은나라 달력이라는 뜻입니다. 은나라 달력. 은나라 달력을 사용했다. 중국에 하은조 할 때 은나라가 있거든요. 은나라 달력 사용했다. 이거는 부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뒤에서 또 하면 나올지 모르겠죠. 은력 정월이라 나올 거예요. 은력 정월에서 은나라 달력으로 볼 때 정월이다. 이게 12월을 이야기합니다. 12월에 뭐 했다? 영구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죠? 부여라는 그 의미 이거 좀 기억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지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를 배상한다 부분 나오죠. 12배 배상 일책 12법입니다. 일책 12법. 일책 12법이 나오게 되면 이거 부여하고 고구려 다 됩니다. 예, 부여 고구려 다 된다는 것도 같이 좀 기억해 놓더라고. 그러니까 가나 다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하여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선택지, 지문을 보게 되면, 제시문을 보게 되면, 그게 보면 이제 토질은 5곡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5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과일 생산 안 된다. 이 부분 체크해 놓더랍시오. 과일 생산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 북쪽 지방이구나, 부여구나, 라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하시고. 그럼 선택지에서는 1세기 초부터 왕어를 사용했다. 요 표현 있죠. 자, 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부여로 문제 풀도록 하십시오. 자, 근데 이게 경찰에서는 논란이 된 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논란이 되긴 합니다. 고구려에서도 이제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이거 안 낼 겁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1세기 초부터 왕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부여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이제 목적이 뭐냐면 화살표 고구려 견제입니다. 선비족도 포함돼요. 선비족과 고구려 견제. 중국과 유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목적이 바로 선비족, 북방민족인 선비족과 그 다음에 고구려를 견제하는 게 목적이었다. 고구려와는 어땠다? 좀 적대적이었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죠. 부여에 대한 표현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괜찮을 것 같고 3번 괜찮을 것 같고 4번. 왕이 죽으면 순장을 했다. 순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부여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소를 죽여 그 급으로 국가의 기름을 점쳤다. 이게 바로 뭐죠? 우제전법입니다. 우제전법. 자, 전법인데 전법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점을 치는 건데 부여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제전법이 나옵니다. 근데 고구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제전법이라 하면 안 되고 우제전법과 유사한 우제전법과 유사한 전법이다. 여기 조금 구분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제전법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한자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 해석 때문에 우제전법과 같은 그러니까 유사한 전법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제전법이라고 칭하기 좀 어려운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차이점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6번에 보자면 이제 그게 가 제시문에 은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은력. 은력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럼 은나라 달력을 사용했다.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은력 정월을 화살표가 12월 적어 놓도록 하십시오. 은력으로, 그러니까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은 12월을 이야기합니다. 12월에 이제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벌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번에 가게 되면, 선택지 2번에서 고구려에 대한 편인데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동맹이라 했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자성에 모신다라 놓으죠. 그죠? 그에 보면 이제 앞에 놓는 동맹이 놓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안 놓고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자성에 모신 다음에 수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겁니다. 수신. 자, 수신 화살표로 들어가시고 이 수신이 바로 이제 숫자, 동구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동구신을 이야기하죠. 자, 동구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동굴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어디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까?
국동 대열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수신이 오게 되면 동부신 이렇게 체크해 놓도록 하십시오. 화살표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용어로 바꿔주자면 국동 대열에서 제사를 지낸다. 동부신을 모신다는 의미를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게 경찰 간부 문제거든요. 경찰 간부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 간부에 썼던 용어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져야 됩니다. 수신이라는 용어도 같이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사료에 그대로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 보고요. 그럼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가게 되면 이제 자, 관직명이 나오네요. 자, 관직명. 자, 시간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뭐 다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관직명. 자, 첫 번째 고조선에서 나오는 관직명 뭐가 있니? 아까 얘기했죠. 상, 대부, 뭐 장군, 박사 등이 나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플러스 대사자, 사자 등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고구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라든가 플러스 이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사람들. 자, 네 번째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옥조, 동해. 자, 옥조하고 동해에서 넣을 수 있는 게 후, 읍군, 삼로 뭐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만에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뭐 신지, 견지, 대족자, 그 다음에 읍차, 불에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요거 다 알겠지만 이런 게 틀리면 이제 좀 아쉽죠. 그래서 틀리지 마십시오. 자, 나머지는 어려움 없을 거라고 보네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바로 넘어갑니다. 20번. 자, 이것도 4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만, 선택지 4번만. 3세기 말, 자, 이 위에 박스 보면 이제 박스에 넣는 게 부여거든요. 부여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여는 3세기 말 음무적인 침략을 받아서 크게 쇠퇴한 것이 아니라 선비적입니다. 이거 하나 좀 체크해 놓더라고요. 하여튼, 자, 부여는 언제? 3세기 말 선비적인 침략으로 크게 쇠퇴했다가, 결국 멸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고구려에게 합니다. 고구려. 광교토대왕, 그 다음에 문자왕. 이렇게 5세기. 멸망은 화살표 5세기. 광교토대왕, 문자왕 이렇게 잡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력이 쇠퇴했던 것은 3세기 말 음루적이 아니라 선비적의 침략으로 쇠퇴했다. 36쪽 20번 선택지 4번을 보고 갑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자, 24번에 이제 디귿과 리얼인데, 디귿과 리얼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고구려는 뭐죠? 대리사유제. 어떠한 의미가 있다? 봉사혼적 의미가 있다. 봉사혼. 그 다음에 옥저는 이제 민며느리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매매혼적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조계혼. 어떤 성향이 있다? 시적사회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혼인하고 각각의 특징을 좀 구분해 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25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좀 풀도록 할게요. 자, 박스 안에 넣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줄 물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좋은 전지가 없다. 좋은 땅이 없다. 자, 어디를 이야기할까? 여기까지 보더라도 느낌 오나?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음에 수도로 삼았던 오녀산성 같은 경우 위에 우물이 2개밖에 없죠. 그걸로 이제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살았거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좋은 땅도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은 성질이 흉악하고 급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인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들의 대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 앉아서 먹는 인구, 좌식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대가들을 좌식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밑에 하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제류에 누가 있니? 대가가 있단 말이야. 대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안 나오죠. 호민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호민층이 있고, 그 아래에 하우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뭐가 있다? 천민이 있는데, 천민이 바로 이제 노비가 되는 겁니다. 노비.
자, 신분이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면 고구려도 가능하냐 부여도 가능합니다. 부여, 고구려 모두 가능합니다. 신분이 되고요. 그럼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동해도 역시 마찬가지 하오라는 편이 나오거든요. 동해도 하오가 있는데 위에 대가 호민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이런 하오라는 일반 평민에 대한 표현은 부여, 고구려, 동해에서 공이 사용되었던 용어가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특히 부여하고 고구려는 신분증이 같은 요 단계를 거친다는 거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그래서 요 표현이 오게 되면 뭐 이거 부여 아니면 고구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1번에 보게 되면 옥저를 정복하고 공물을 받는 공납적인 지배를 했다. 맞죠? 그래서 옥저 정복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장발미인으로 유명한 관나부인이 질투죄로 처벌을 받다. 이게 3세기 중춘왕 때입니다. 3세기 중춘왕 때가 되면 2세기 때 이제 태조왕과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 그 게르부 고시에하는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고구려 이제 오부족을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오부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게르부가 있고, 두 번째 전로부가 있고, 연노부가 있고, 순노부가 있고, 관노부가 있었습니다. 원래 왕족은 2세기 이전 태조왕 이전에는 연노부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2세기 태조왕 이후부터 게르부가 그 왕족을 이었게 되고, 그 다음에 왕비족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전로부에서 나옵니다. 전로부. 전로부를 이제 연나부라 불러요. 연나부 명림시에서 왕비족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렇게 이제 그 체계가 갖춰져 갔단 말이야. 근데 3세기 중천왕 때 되면 관노부가 전로부가 가지고 있는 왕비족의 지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로부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로부 출신의 이제 왕비를 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관노부의 이제 부인이었던 관나부인, 관노부를 다른 말로 관나부라고 하거든요. 관나부 출신의 부인이기 때문에 관나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요 부인이 이제 축치되어가는 과정, 왕비 쟁탈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세기 중천왕 때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죠. 자, 3번입니다. 4번이 이제 3번이 되겠죠. 이건 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 꼭 좀 기억해 놓도록 하고, 흉년이 되면 책임을 왕에게 물어가지고 교체한다든가 죽여버렸다는 거, 이게 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되는데, 대가들은 자체적으로 사자조의 선인이 뒀다. 맞나? 고구려 사자조의 선인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이 대가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대가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왕과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요 5개의 용어. 이 용어가 바로 이제 대가의 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아래에 사자조의 선인을 따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명단은 왕에게 보고하였다. 맞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좀 기억해 놓도록 합시오. 고구려는 봐봐,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가 있고 왕이 있을 거 아니야. 왕이 있으면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가 따로 사자조의 선인을 두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 또 보고했다?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형식적이었다. 형식적인 보고에 끝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를 받는 단계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게 회의를 하게 되면 여기는 대가들과 여기 있는 사자조의 선인이 전부 다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회의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앉게 되는데, 왕의 사자조의 선인이 앉는 자리가 그 외에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들이 앉는,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의 사자조의 선인, 이 사람들이 앉는 자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열은 어떻게 본다? 왕의 그 관료가 일반 대가들의 관료보다는 조금 지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좀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구려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는 부분이죠. 앉을 때는 이제 왕의 사자조의 선인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에 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에 보자면 이게 바로 부여의 사조목입니다. 사조목. 자, 부여의 사조목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 부여의 4개의 이제 법정이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살인죄가 되죠. 자, 사람을 죽인 자는
가족까지 노비로 삼았다. 이 부분까지 쭉 해가지고 1번 적어도 됩니다. 이게 바로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자, 살인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이고 가족은 뭐했다? 노비로 삼았다는 거. 자, 두 번째 절도죄가 나오죠. 자, 2번입니다. 절도죄를 하게 되면 몇 배로 갚았다? 12배로 갚았다. 1책 12법.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세 번째 이제 간음죄입니다. 그거는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 자, 간음죄하고 투기죄하고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어디를 보냐면 첫 번째 문장은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고 도둑질하면 이 부분이 절도죄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한다. 이게 바로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그다음에 부인이 투기하면 나오죠. 부인이 투기하면이란 말은 투기죄를 이야기하죠. 요 두 개는 같이 나오는데 전부 다 뭐였니? 사형시켜 버립니다. 무섭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이 뭐 잘못했다면 그냥 다 죽여버려요. 못된 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투기하는 것을 더욱더 미뤄해가지고 투기죄에 걸린 이제 부인 같은 경우는 남산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가져가고 싶으면 소나 말을 가져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부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좀 기억해 놓더라. 부여의 사조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도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